지난 199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거장화가 세잔의 회고전 개막식에 다이애나 비가 참석했습니다. 이때 다이애나 비의 한 손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레이디 디올 백이 들려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퍼스트 레이디 베르나데트가 선물한 것이었죠. 다이애나 비는 이 레이디 디올 백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주문해 계속해서 들고 다니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한 손으로 왕세자를 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레이디 디올 백을 들고 있거나 전용기에서 내릴 때에도 한 손에는 레이디 디올 백이 들려 있었죠. 세계 수많은 여성들은 이 모습에 열광했고 어느덧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레이디 디올 백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패션계에서는 이것을 잇백의 시초로 여기고 있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잇백의 역사를 써나간 주인공 크리스찬 디올. 오늘은 프랑스 태생의 이 역사적인 브랜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의 그랑빌에서 태어났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 덕에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그는 유럽 일대가 세계대전으로 혼란을 겪기 전 아름답고 낭만적인 베레포크 시대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드레시한 의상, 좋은 음식, 값비싼 보석이 항상 주변에 있었고 또 형형색색의 꽃으로 꾸며진 집에서 어머니에게 가드닝을 배우고 또 그림을 그리며 감수성이 풍부하게 자랐어요. 디올이 10살이 되던 해에는 가족 모두 파리로 이사했는데 이때 그는 세련되고 우아한 파리쟁 라이프에 반하게 됩니다. 특히 파리의 아티스틱한 건축물이 그를 사로잡았는데요. 이때부터 디올은 건축가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업가인 아버지는 예술에 빠져있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강압적으로 대학교의 정치학과에 입학시켰어요. 디올은 대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죠. 언제나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갤러리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1928년 디올은 지인과 함께 갤러리 자크 봉장을 오픈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았던 디올의 갤러리는 평단의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유럽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의 여파로 그의 아버지 사업이 파산하고 어머니와 형이 연이어 사망했어요. 갤러리 또한 문 닫게 됐죠.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만 자라온 그는 이때 마음고생이 심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일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디올은 드로잉과 일러스트를 팔아 벌은 비용으로 간간히 생활했는데요. 이때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디올이 파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1941년. 이때 그는 리시앵들롱의 패션하우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7년 사업가 마르셀 부삭의 투자를 받아 파리 몽테뉴 거리에 크리스찬 디올 쿠티르 하우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요. 그는 1947년 첫 오트쿠티르 패션쇼를 개최했는데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당시 유럽 일대는 전쟁의 영향으로 여성들도 남성적이고 몸이 건조한 의상을 주로 입었어요.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쇼를 통해 화려하고 풍성한 스타일의 의상들을 선보였는데 이 전쟁의 음울한 기운에 지쳐있던 여심을 자극하고 말죠. 패션계가 떠들썩했어요. 심지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크리스찬 디올을 왕실로 초대해 프라이빗 패션쇼를 개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당시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을 두고 패션지 하퍼스 바자 편집장은 진정 새로운 룩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때부터 크리스찬 디올의 첫 컬렉션은 뉴룩으로 불렸습니다. 뉴룩은 미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사업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디올은 사업 수단 또한 뛰어나 패션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가방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그리고 그는 결국 1956년 프랑스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받고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명성을 떨칩니다. 하지만 1957년 크리스찬 디올은 이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다소 이른 나이인 5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창업자이자 수장을 잃게 된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기용해 그 뒤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디자이너들이 머물렀거든요. 크리스찬 디올이 사망한 후 바로 그 뒤를 잇게 된 디자이너는 이브 생로랑. 현재 또 하나의 브랜드이자 패션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죠. 심지어 그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하며 트라페즈 라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등 열정적으로 작업했어요. 그 뒤로 디자이너 마르크 보앙이 크리스찬 디올을 이끌며 1962년 첫 네일 라커를 론칭하고 1966년에는 남성용 향수를 선보이는 등 선전했으나 1980년대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루이비통 모에테네시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인수되죠.
아르노 회장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찬 디올은 마르크 보앙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안 프랑코 페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힙니다. 그 역시 패션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지안 프랑코 페레는 크리스찬 디올의 헤리티지를 잘 살려내면서도 세련된 컬렉션을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1996년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리운 존 갈리아노를 영입했어요. 존 갈리아노가 이끄는 크리스찬 디올은 파격적이었어요. 노숙자에서 영감을 받아 의상이나 핸드백에 신문지 무늬를 프린트해서 넣었을 정도죠. 이때부터 크리스찬 디올은 젊은 층이 즐겨찾기 시작합니다. 존 갈리아노 이후 크리스찬 디올은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을 기용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현재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오리가 수장을 맡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브랜드 탄생과 동시에 패션계를 뒤흔든 뉴룩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 크리스찬 디올은 여성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주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바슈트가 등장합니다. 바슈트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상의에 풍성하게 펼쳐지는 긴 스커트로 이루어진 스타일이었어요. 이 잘록한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를 완성하기 위해 과거 샤넬이 없애버렸던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부활시키기도 했죠. 이후 크리스찬 디올은 상체가 볼륨감 있는 버티컬 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로 단조롭게 떨어지는 H라인,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A라인, 상체가 강조된 Y라인 등 알파벳을 이름에 넣은 라인들을 연이어 발표했어요. 여성들의 실루엣을 다양하게 돋보이게 만든 거죠. 크리스찬 디올이 첫 컬렉션을 선보였을 당시에 이 뉴룩이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켜 어느 정도 묻혔지만 이때 크리스찬 디올의 첫 향수가 등장했어요. 조향의 조예가 깊었던 크리스찬 디올은 자신의 의상에 어울리는 특별한 향을 만들어 패션쇼에서 사용하고 싶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성스러운 향이 나는 미스 디올 향수예요. 처음엔 패션쇼에서만 사용되다 후에는 2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0년엔 패키지 리디자인을 거쳐 직사각형 보틀에 우아한 리본 장식이 달린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향수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메이크업 제품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시작이 1953년에 선보인 립스틱 루즈 디올이죠. 루즈 디올은 드레스 소재의 컬러를 립스틱으로 그대로 재현한 8개의 컬러로 출시됐어요. 2006년 패키지 리디자인을 거쳐 미드나잇 블루 컬러 케이스로 새 옷을 입고 지금까지도 출시되고 있어요. 여성 패션을 논할 땐 핸드백을 빼놓을 수가 없죠. 크리스찬 디올의 대표적인 백은 앞서 말했던 레이디 디올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들어 입백이 된 제품이죠. 처음 출시됐을 땐 이름이 슈슈였어요. 그런데 다이애나 비가 들고 다니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그녀를 오마주하기 위해 이름을 레이디 디올이라고 다시 명명했죠. 램스킨과 페이턴트가 시그니처 소재인데요. 디올 알파벳이 달린 백 럭키참이 손잡이에 붙어 있어요. 걸을 때마다 참이 흔들리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디올의 새들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말의 안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제품으로 2000년에 출시됐어요. 디올의 북 토드백은 지금 이 시간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오블리크 패턴의 패브릭 소재로 제작된 가방이고 사이즈가 커서 수납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에요. 요즘 거리에 나가면 자주 보이는 제품이죠. 크리스찬 디올은 어린 시절부터 건축가의 꿈을 꿔왔어요.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했어야 했지만 그는 패션으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건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올의 하우스를 만들 때 건축 미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크리스찬 디올의 건축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청담동에 오픈한 하우스 오브 디올이죠. 총 6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부티크예요. 눈에 띄는 풍성한 곡선 형태의 하얀색 외관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안 드 포장박이, 매장 내부는 세계적인 명성의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맡아 오픈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죠. 각 층에는 여성 및 남성 의류와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타임피스 등이 진열돼 있고 특히 4층에는 2016년에 론칭된 리빙 라인인 메종 디올의 제품들이 디스플레이돼 있어요. 또 VIP 라운지, 갤러리, 카페가 근사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카페는 패션 피플들의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한편 하우스 오브 디올은 2015년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찾아 둘러본 곳으로도 유명해요. 크리스찬 디올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라는 점을 방증하는 일화죠.
저는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면 제클린 케네디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를 예우하는 동안 입었던 연핑크색 드레스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오프숄더 디자인의 드레스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이 특징이었는데요. 크리스찬 디올 특유의 여성적인 라인이 제클린에게 고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크리스찬 디올은 자신은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만큼 여성의 패션을 향한 니즈를 충분히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의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가 크리스찬 디올의 수장으로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패션 DNA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죠. 크리스찬 디올의 등장은 분명 패션계를 그의 스커트만큼 한층 풍성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어요.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